약을 계속 쓰니까 약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류마티스의 한계거든요. 실제 환자들을 보면 류마티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류마티스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치료하고 자율신경을 치료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증상이 소실이 되고 약을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액과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너무 이제 흔한 병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 영어야? 한글이야? 뭐 이럴 정도로 좀 어려웠던 질병명이에요. 류마티스. 여러분들 뭐 요즘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류마티스를 진짜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까지 이제 생길 정도가 됐으니까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무엇인가요? 이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거는 자가 면역 항체가 내 몸의 연부 조직, 그러니까 연부 조직은 말랑말랑한 조직들이에요. 이 연부 조직을 공격을 해서 손상시키게 이제 만드는 것들을 이제 류마티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관절염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심장에도 생길 수 있고 혈관에도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부분에 다 생길 수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자율신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류마티스의 문제는 이 자가 면역의 문제거든요. 자가 면역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예전에는 스테로이드 이런 약들을 이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쓰면 일단 염증이 이제 가라앉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게 되는 거죠. 관절염 부위가 있던 부위가 좀 통증이 덜해지게 되고 내가 이제 움직이는데 좀 편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류마티즘의 문제가 생기면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관절의 문제가 꼭 자가 면역 항체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자가 면역의 항체가 이제 생기는 것도 사실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지만, 자가 면역이 없는데도 류마티스와 똑같은 이런 이제 증상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척추와 아주 관련이 많고,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류마티스의 증상을 만들어낼 정도의 사람들은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직접적으로 자율신경이 망가져서 류마티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치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약을 계속 쓰니까 약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류마티스의 한계거든요. 그런 한계들을 이제 극복을 잘 해야지 되는데, 아직 마땅한 약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류마티스는 자가 면역 항체 때문에 이제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가 면역의 항체의 본부가 장이에요. 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 자가 면역 항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분이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가 면역이 관절에 가서 항체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면 갑상선 항체가 되는 거예요.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면 건선이나 습진 뭐 이런 걸로 이제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가 면역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를 하고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장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 장 상태를 또 조절을 하는 것이 미주신경이 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주신경이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 장도 좀 안정적으로 혈액순환이 되고 연동운동이 되면서 장의 환경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가 면역 항체가 덜 만들어지고 이게 류마티스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전기로 신경을 자극해 관절염을 낫게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목 신경에 조그마한 칩을 이식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이제 신호를 발생시켜서 신경을 좀 안정화시키면서 자가 면역의 활동 자체를 관절에서 좀 적게 해보겠다. 효과가 있더라. 논문 발표들이 이제 있었어요. 이걸 이제 또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신경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주 관여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경 자체에 칩을 심어가지고 신호를 이상하게 이제 변질시키니까 이제 되는 건데, 내 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미 신경 신호 자체가 변질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칩을 심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변질을 시키니까 또 괜찮아지더라라는 건데, 원래 근본 문제 자체가 이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멀쩡한 신경에 관절만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멀쩡하지 않은 신경을 우리는 미리 손을 좀 보고 예방도 해야지 되고 치료도 해야지 되는데, 그 부위가 바로 척추와 관련이 되어 있고 척추 중에서도 목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들을 보면 류마티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류마티스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류마티스에 해당하는 자가면역 항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약들을 드시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목을 치료하고 자율신경을 치료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증상이 소실이 되고 약을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가면역 항체가 올라가 있는 분들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장 상태를 같이 개선을 하면서 척추의 신경 예민도를 낮추게 되면 이런 증상들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칩을 심지 않아도 내 척추 치료를 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이제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내 몸 구석구석까지 다 같이 좋아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 논문에서는 칩을 심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목표로 했지만, 우리 병원에서 하는 NTR 프롤로 치료는 그 관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몸 전신의 기관들의 기능 자체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훨씬 더 좋은 치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손을 못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을 못 쓰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사실 핸드폰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이제 뻑뻑하고 이제 힘들어요. 이게 계속 쓰면서 점점 더 아파진다. 그러면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뻣뻣하고 힘든데 조금 움직이니까 좀 나아진다. 이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 뭐 혈액 검사를 해서 조금 더 이제 확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과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손가락 관절은 꼭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생기지 않고요. 목의 문제와 겹쳐졌을 때 그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손이 쉽게 부어요. 손가락을 잘 못 움직이겠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전부 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태에서 관절을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손상이 되겠죠? 그 손상 부위에 자가 면역 항체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리 잡아서 자가 면역 항체가 관절에 해당되는 항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들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류마티스 약을 먹게 되고, 관절이 손상이 되고, 나중에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면 류마티스가 맞네요. 이렇게 확진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신경 균형이 깨지면 통증이 심해지는 건가요? 신경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의 상태가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내가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척추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고, 척추가 기준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 버리게 되면 문제는 또다시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치료를 한번 받았다 해가지고 모든 게 영원히 다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치료를 받긴 받아도 또 내가 몸을 관리를 해도 그것을 꾸준하게 잘 유지하도록 내 생활 습관을 내가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나 류마티스 자가 면역 항체 이런 경우에는 장 건강도 반드시 척추 건강과 함께 잘 관리를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이해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될 때 하나의 문제가 이걸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신약도 나오고 신기술이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는데요. 우리의 몸은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러 원인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작용을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결과가 또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내 몸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 그것을 개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특히 관절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아프지 마쇼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